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색깔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곰곰이 생각하면 되게 심오한 질문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이 질문을 좀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색, 객관성과 주관성의 만남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이 색깔이라는 게 세상에 원래 있는 건지 아니면 순전히 우리 경험 속의 문제인지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도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가장 뭐랄까 직관적인 생각부터 시작해 볼게요. 색깔은 그냥 사물 자체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사물에서 반사되는 빛의 객관적인 특징이다.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들면 나뭇잎이 녹색인 건 그냥 녹색빛을 반사하기 때문이고 그 녹색이라는 건 나뭇잎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뭐 이런 거죠. 아주 깔끔하게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오랫동안 뭐랄까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죠. 특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빛의 물리적 속성, 그러니까 파장 같은 걸로 설명하면 딱 들어맞는 것 같거든요. 이 글에서도 일단 그 객관주의적인 입장의 설득력을 인정하고 시작해요. 실제로 물리적인 실체,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빛의 파장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그걸로 우리가 경험하는 색깔 전부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관점이 나오는 거군요. 이건 훨씬 더 뭐랄까 좀 급진적이에요. 처음 들으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색깔은 오직 그걸 보는 사람의 눈이나 뇌 속에서만, 그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존재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글에서는 유명한 사고 실험도 인용하는데요. 만약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나뭇잎은 과연 녹색일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관찰자가 없으면 색깔 경험 자체가 아예 생기질 않으니까. 그 나뭇잎은 어떤 색깔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냥 물리적인 속성만 있고 색깔이라는 경험은 없다. 와, 진짜 좀 대담한 주장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는 이 알록달록한 세상이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다는 생각. 선뜻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상당히 그렇죠. 우리 그냥 평소 경험이랑은 좀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주관주의적인 관점도 나름대로는 꽤 강력한 근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걸 보는데도 사람마다 색을 약간씩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네, 아주 극단적으로는 색각 이상, 우리가 보통 생맹이나 색약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색세상을 경험하시거든요. 만약에 색깔이 그냥 사물 자체에 딱 붙어 있는 객관적인 거라면 왜 이런 개인차가 생길까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동물들 생각해보면요. 동물들의 시각세계는 우리 인간이랑 정말 다르잖아요. 어떤 곤충은 자외선을 보고 또 어떤 동물은 색을 거의 구분 못하고 그 동물들한테 세상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을 딱 짚으면서 색깔 경험이라는 게 보는 존재의 생리적인 조건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즉, 색깔은 외부 자극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내부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객관적인 물리 현상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들, 개인차라던가 동물들 시각 차이 같은 게 주관주의를 뒷받침하는군요. 그러면 이 두 관점, 그러니까 객관적 속성이라는 거랑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 이건 완전히 서로 배타적인 건가요? 둘 중에 하나만 맞고 다른 건 틀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말하려는 핵심적인 통찰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이 두 관점이 사실은 각각 진실의 절반씩만 담고 있다고 봐요. 색깔은 단순히 객관적이거나 또 단순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 그 둘이 반드시 만나야만 생겨나는 산물이라는 거죠. 여기서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말을 인용한 게 되게 인상 깊은데요. 세 잔이요? 네, 세잔이 색깔을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이라고 표현했대요. 와,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되게 시적인데요. 그쵸. 근데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색깔의 본질을 정말 잘 꿰뚫는 표현 같아요. 여기서 우주는 이제 외부 세계의 물리적 실제,
그러니까 빛이나 사물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뇌는 그걸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우리 내부의 인식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겠죠. 색깔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둘이 상호작용하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 음미할수록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그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상호작용 메커니즘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 글에서도 그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 세계, 즉 우주에서 오는 자극이 있어야겠죠. 바로 빛입니다. 태양이나 전등 같은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사물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반사되거나 통과하면서 특정 파장의 조합을 갖게 돼요. 이 특정 파장을 가진 빛 에너지가 우리 눈의 망막에 도달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네, 망막.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 그러니까 광수용체 세포라는 게 있죠. 잘 아시겠지만 원추세포랑 간상세포가 있는데 특히 색깔을 보는 데는 주로 세 종류의 원추세포가 중요해요. 얘네들이 각각 다른 파장의 빛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 세 종류 원추 세포가 받아들이는 빛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색을 느낀다는 그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각각의 원추세포가 특정 파장의 빛에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그 정도가 다르고 이 정보의 조합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광수용체 세포는 이 빛 에너지를 전기화학적인 신호로 바꿔요. 이 신호는 망막 안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들을 거치면서 약간 압축되고 처리된 다음에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미 망막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정보 처리가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뇌로 가기 전부터요? 네. 그냥 카메라 필름처럼 빛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부터 해석이 시작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신호는 뇌의 시상, 탈라머스라는 중간 지점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대뇌피질 뒤쪽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인데요. 뇌는 시신경으로 들어온 신호들을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정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경험, 심지어 우리의 기대나 감정 상태 같은 것까지 다 동원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능동적인 해석이요? 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장의 빛이라도 주변에 어떤 색이 있느냐, 조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외 유명한 드레스 색깔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착시 현상들이 바로 이 뇌의 능동적인 해석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 타검 흰금 논란이었던 그거요. 네, 맞아요. 결국 우리가 색깔이라고 부르는 그 생생한 주관적 경험, 전문 용어로는 퀄리아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복잡한 뇌의 해석 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저자가 강조하듯이 색깔은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 빛과 우리 내부 시스템, 눈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조된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과정이네요. 빛이라는 물리적인 실체에서 시작해서 눈의 생리적인 반응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뇌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색깔이라는 경험이 딱 태어나는 거군요.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이라는 세 잔의 말이 진짜 다시 한번 확 와닿는데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색깔이 객관적인 실체와 주관적인 경험, 이 둘의 만남이라면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보통 현실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뭘까?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지점 같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보이는 대로 믿죠. 저 사과는 원래 빨갛고 저 하늘은 원래 파랗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색깔의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또 심리적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창문 자체가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맞아요.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인식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인식의 상대성.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현실 경험이 사실은 우리라는 필터를 거친 결과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단순히 색깔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의를 넘어서 뭐랄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네. 색깔 지각에 개인차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중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빨간색이랑 당신이 보는 빨간색이 완전히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일상적인 소통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경험 세계가 각자 고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글의 논의를 좀 확장해 보면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다른 감각들 있잖아요. 소리, 맛, 냄새 같은 것들. 이것들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 자극이랑 우리 내부 해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객관적 세계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사이에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인식 시스템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단순히 색깔은 뭘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가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색, 객관성과 주관성의 만남, 발췌문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색깔은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객관적인 속성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만들어낸 주관적인 환상만도 아니고요. 색깔은 외부 세계의 물리적 자극, 즉 빛의 파장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우리의 생물학적, 심리적 시스템, 그러니까 눈과 뇌 사이에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창조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폴 세잔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곳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따라서 색깔을 이해한다는 건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그리고 어쩌면 철학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이 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도 오늘 살펴본 자료의 논의를 좀 확장하는 건데요. 만약 우리의 색깔 경험이 우리 인간이라는 종의 특수한 시각 시스템이랑 뇌 구조에 깊이 의존하는 거라면 우리랑 전혀 다른 감각기관과 뇌를 가진 존재, 예를 들면 뭐 외계 생명체라던가 아니면 미래 인공지능 같은 존재들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들은 우리가 아는 색깔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색깔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지만 그 느낌, 그 질, 퀄리아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식체계가 색깔처럼 아주 기본적인 현실 경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면 우리 인간종 전체가 공유하는 이 인식의 틀을 벗어난 진정한 객관적 현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과연 알 수는 있을까요? 와,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세상을 조금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